자, 오늘은 인사 한번 해. 너 여기 보면 돼. 안녕하세요. 빅 노페이스. 이름이 노스페이스 갓이에요. 네. 이거 근데 노스페이스 갓입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는 뭐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했다고. 네. 그래서 뭐 사실 굳이 이것까지는 담지 않을게요.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오늘 어떤 촬영을 하나 쇼미. 그런 비슷한 거. 네, 그런 거 갔다 왔죠. 아니 요즘 엄청 핫해요. 빈지노와 더콰이엇이 선택한 그 남자. 각자 SNS 아니면 유튜브 어떤 특집 채널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기분이 어때요? 이게 아무래도 저는 어릴 때부터 듣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덕화이엇, 빈지노, 일리네어니까 저희는 딱 20살 때 한참 그 11시 11분 콘서트 보러 다니던 세대니까 이제 그런 이제 무대 밑에서 봤던 사람들이 이제 좀만 열심히 하면 같은 무대에 설 수도 있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게 해줬던 순간들이었죠. 그런 느낌이구나. 의미가 엄청 깊죠. 저는 듣던 사람들이니까. 그냥 유명한 사람이 나를 샤라웃 해줬네가 아니고 그러면 내가 다르죠. 꿈꾸던 네. 사람이니까. 이게 뭐 누구 어쨌든 간에 저한테는 막 G드래곤보다 더 그쵸. 감동적인 샤라웃이었죠. 만약에 G드래곤이 나를 샤라웃 했어도 이것보다는 덜 감동적이었을 것 같다. 그렇지. 왜냐면 내가 선망하던 존재가 근데 나를 물론 인정해 주는 거니까. GD도 우리 어렸을 때 엄청 핫했던 존재니까 물론 그렇지만 장르가 좀 다르네. 네, 근데 저는 힙합 언더그라운드 힙합의 엄청 팬으로서 막 어렸을 때 공연도 막 쫓아다니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럴 때를 생각하면 진짜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에 제이통이라는 그 아티스트랑도 작업을 했는데 기가 막혔어요 그거. 네, 그 행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듣던 행님이고. 저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연락 왔을 때도 참 놀랍고 신기하고 네, 그런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죠. 근데 막상 이제 만나서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관계를 다지고 한 사실 피처링이라는 게 그냥 뭐 각자의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고 던져주는 것도 있겠지만 네. 만나서 이거 뭐 하하하하하하하 이거 같은 경우는 교감을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느낌이에요? 근데 일단은 제가 작업을 하는 방식 자체가 별로 안 하고 싶을 때는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 그래서 들고 보니까. 그래서 막 이제 뭐 요즘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음원이 나오면 상당히 좋을 타이밍이잖아요. 아무래도 여름이요. 이전보다는 이목이 몰리니까. 음. 근데 지금 별로 막 달려가고 싶은 그런 기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것만 추려가지고 내고 하다 보니까 곡수가 워낙에 좀 많이 적어졌고. 그러면 지금 활동 피처링을 포함해서 네.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실제로는 더 많은 제안이 와요. 제안이요. 우리 뭐 한번 하자, 같이 하자. 사실은 오기는 오는데 요게 맞으면은 네, 이제 전혀 면식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고객님 모드로 딱 요 정도 제 가격이 됩니다. 제 가격은 이 정도니까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셔라 라고 하시면 한 1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돌아오세요. 저는 근데 그 아랫돈을 받고 모르는 사람이랑 작업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뭐 면식이 없다고 해도 네.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상당한 사람이다 상대방이. 네. 그럼 좀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가치에 근데 대해서 그런 분들은 아마도 제가 겪어본 바로는 만약에 그런 전혀 면식이 없는 분들이 저한테 작업을 요청을 하실 때는 보통 그런 비즈니스 토크를 그쪽 회사 쪽에서 먼저 네 그게 프로. 네 제 생각에 그게 매너인 것 같고 그쪽 그쵸. 그 정도 되는 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뭐 맨입으로 하는 것보단 돈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깔끔하잖아요. 그쪽 세계에서는 서류도 있을 수 있나?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형님들한테 연락이 오면 제 가격은 원래 이 정도인데 근데 여기까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거나 제이통형처럼 제가 막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막 이랬던 형들은 그냥 뭐 돈 안 줘도 하죠. 사실은 그냥 이게 그런 뭔가 돈으로 이제 저희는 대화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돈 얘기할 거 아니면 막 말하지 마라 이런 래퍼들 가사 좀 많잖아요. 네, 뭐 많죠. 외국이든 한국이든. 근데 저도 본인도 했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씨발 몰라 안 해? 예, 맞아. 돈 안 돈은 주면 주면 안 안 해? 한다고. 그냥 그게
제 기본적인 마인드셋이에요. 모르는 사람이면 얘기할 때 이게 아니면 얘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지. 저희 그렇지. 같은 오히려 선이 되게 명확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리스펙이 있는 분 혹은 조금이라도 이름이 있으신 분이시면 서로 윈윈하는 그런 느낌으로 어차피 작업을 하니까 제가 원래 가격은 이 정도인데 다 안 줘도 된다. 그냥 편한 대로. 근데 뭐 어느 정도는 맞춰주라고 얘기는 하죠. 그 성의가 있으니까. 네. 근데 뭐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선배님들 제가 엄청 좋아하던 형들은 만약에 덕화이엇이야. 그러면 제가 돈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일반인들은 보통 이 어떤 힙합 랩 뮤직의 아티스트를 만날 때는 네. 뭐 신분 이런 얘기가 아니고 대중 매체를 통해서 만날 때 쇼미더머니 같은 걸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네.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올라와야지. 사실 BY 지난 옛날 얘기지만 뭐 다른 네. 래퍼를 거론해도 불편한 건 없지. 전혀 없죠. BYC 같은 경우에도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쇼미를 나오면서 폭발한 거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사실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힙합을 좋아하고 굿힙을 좋아해서 많이 듣는 분들에게는 익숙하고 요즘 얘 치고 올라오네. 이번에 얘 되게 괜찮았네. 네. 이런 것들이 쌓여서 기대치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진짜 갑자기 톡 튀어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이전에 맞아요.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가 나는 내가 일반인으로서 되게 궁금했어요. 그렇죠. 그러실만도 한 게 제가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무명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정말. 네. 근데 1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부터 음악은 쭉 하고 있었죠. 제가 군대를 일찍 가서 20살 때 가서 22살에 제대를 하고 그때부터 작업은 쭉 해왔죠. 근데 이제 사클, 사운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런 공유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다가 저 같은 이제 언더그라운드 뭐 혹은 이제 지망생 이런 분들 그냥 자기들 음악을 맘대로 작업해서 그냥 무료로 업로드할 수 있고 공유하는 그런 SNS 비슷한 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지금의 스타일이 됐고 이쯤 되니까 천천히 저를 봐주시더라고요. 그럼 그 단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거 자체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매체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네. 다음 스텝은 정확히 뭐고 거기로 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했는지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사운드 클라우드를 줄여서 사클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클에 올리는 거는 뭐 돈도 안 들고 내가 올렸다가 지워도 되고 뭐 그냥 인스타 같은 거니까 그냥 그래서 그런 거는 편한데 돈은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저 같은 이제 인디 뮤지션들이 자기 곡들 더 많이 들려주고 싶고 좀 더 제약 없이 많이 들려주고 싶다라고 하면 사클을 이용하겠지만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까? 이제 뭔가 나도 이 정도면 조금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인스타그램 만들면 팔로잉 0, 팔로우 0 이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사운드 클라우드도 완전 밑바닥에서 시작하거든요. 팔로우 몇백 정도 되고 하면은 이제 그래도 첫 싱글을 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이 내가 낼 때도 뭐 1년의 작업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거고 다른 사람들이랑 비즈니스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믹싱도 해야 되고. 네, 믹싱 소리를 좀 더 좋게 만드는 그런 공인비를 낸다던가. 뭐 프로듀싱은 직접 하죠, 그랬다. 아니요, 저는 거의 안 해요. 저는 그냥 랩이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해도 프로듀서들이 워낙에 잘하니까. 그럼 사실 그 사클에서 활동할 당시에 몇백 명이라도 팔로워가 있었다는 거는. 그렇죠. 네. 그분들은 진짜 찐으로 굿힙을 너무 좋아서 디깅을 하는. 그렇죠, 맞아요. 그냥 이제 사클의 영역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음악들을 접하실 수가 있죠.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쓰는 브이로그를 촬영할 때 편집할 때 썼던 음악들이 다 외국의 인디 힙합 뭐 이런 것도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보석 같은 게 많이 있다는 건 잘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 데서 이제 근데 디깅도 하다 보면은 좀 요령이 생겨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잘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에 가는 게 뭐 싱글이라도 내볼까? 네. 뭐 음원 뭐 제대로 한번 정규를 한번 만들어 볼까? 네. 내 수준이 됐으니까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준비가 됐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그걸 내기로 했어요. 네. 제작을 했어요. 네. 그걸 어디다가 올리는 거예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첫 싱글이요. 싱글이든 뭐든. 싱글 같은 그러면은 아예 첫 녹음물이라고 치면은 그냥 인스타 팔로잉 0에다가 게시물을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 누군가가 나를 찾을 곳도 없는 그 어딘가 인터넷이라는 큰 바다에다가 그 힙합 앨리나 네. 뭐 이런 데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이제 사클에다가 팔로잉 0짜리 노래를 딱 올린 다음에 이제 힙합 앨리가 됐건 힙합 플레이어가 됐건 옛날에 잔혹계라는 게 엄청 유명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도 올리고 이제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뭐 페북이면 페북 뭐 나 이번에 신곡이 나왔다 뭐 그런 것들 하잖아요. 뭐 유튜버가 됐건 뭐 누가 됐건 다들 이전 내가 뭐가 나왔습니다를 홍보를 모든 매체를 활용하잖아요. 똑같죠. 그냥 단순히 보는 사람이 많지 않고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일단 하고 있는 행동이나 뭐 게시하고 이런 것들은 어느 아티스트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맞아요. 네. 전혀 다를 게 없고 그렇습니다. 전혀 그럼 어떻게 터졌어요, 본인은? 이것도 이게 사실 말씀한 것처럼 빵에서 빵. 네. 팔로잉 빵 팔로우 빵에서 네. 어떻게 그렇게 한 방에 1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그래도 제가 22살부터 지금 30살이니까 8년간 활동 아닌 활동을 해 오면서 크고 작은 공연들에도 많이 서고 크고 작은 공연들과 그래도 제 활동들 쭉 제 앨범이나 싱글 뭐 기타 등등 공연 이런 것들로 해서 그래도 팔로워를 꾸역꾸역 모아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작년 이맘때쯤이면 한 3,000명 정도 채 안 됐을 거예요. 8년 동안 긁어 모은 게 한 3,000 정도? 근데 이제 딱 어느 순간 좀 더 이제 큰 래퍼들, 좀 메이저 래퍼들이 저를 봐주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처음으로 제의가 왔던 게 한 작년 한 9월, 10월 정도에 창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되게 뜬금없게도, 되게 뜬금없게 뭐 저 모르는 사이인데 그냥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뭐 신기하죠. 막 100만짜리 래퍼가 난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 3천짜리 래퍼한테 피처링 해달라고. 이상한 일이잖아요, 사실. 그냥 막 내 입장에서 이상하지. 그쵸, 이상하죠. 이게 맞나? 말이 안 되죠,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냥 근데 원래 래퍼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꾸준히 하고 있다 보면 누구든지 봐요. 누구든지 보기는 봐요. 그냥 이게 맨 처음에는 당연히 뭐 내 가족, 내 여자친구 이런 사람밖에 안 듣겠죠. 우리 똘똘이가 이렇게 우리 애기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냥 지 나름대로 용 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게 해가 쌓이면서 약간 이제 그래도 들어줄 만한 랩 가치는 하네. 약간 랩 비슷하게는 한다. 이게 됐다가 야 그래도 들어줄 만한데 이러면서 점점 이제 퍼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다가 야 이 자식 내가 최근에 들었는데 아주 재밌는 놈이야 이러고 들려줬겠죠. 창모한테도 누군가가 혹은 누가 이렇게 리포스트 같은 거를 뭐 사클이든 인스타든 뭐든 이제 막 홍보를 막 같이 때려. 이 노래 좋다 같이 듣자. 근데 그걸 창모가 듣고 저한테 연락을 했을 수도 있죠. 그 루트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DM이 와서 피처링 해달라 연락처 알려달라 이러길래 연락처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적 같은 일이 그냥 일어나는 거네요. 그러고 그게 나오고 얼마 안 있다가 염따 형은 원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지만 염따 형님도 힘드시던 시절에 저희랑 같이 이렇게 공생을 하는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 저희 파티 열고 하면은 우리 어차피 뭐 파티 성대하게 해봤자 뭐 얼마나 많이 팔리겠어요. 근데 거기 와가지고 이제 염따 형이 자기도 돈 별로 없는데 막 테이블 하나 빡 잡아주고 그런 것만 해도 참 고마운 형님이었죠. 이제 그런 형님이 갑자기 이렇게 일적으로 연락한 건 처음이었지만 피처링 부탁을 또 했고 그게 한 유튜브 조회수가 한 100만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실감이 좀 덜 나는 거겠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더 그러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막 뭔가 당연히 작년보다는 상황이 좋죠. 근데 저는 아직 당연히 확실히 겸손하고 막 이런 걸 좀 떠나서 아직 밑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이려면 공연을 해야 되는 게 숙명적인데 그쵸. 그걸 못 하잖아요. 그쵸. 근데 뭐 그렇다고 나 이제 이 세상에서 공연은 사라질 거니까 나도 이제 그만 래퍼는 이제 안 할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치.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지금까지 돈 안 돼도 했던 거고 뭐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딱 때마침 재수없게 이런 역병이 돌 뿐이지. 사실 이거 역병이라는 말 역병 말고 맞지? 역병 표현할 맞지? 말이 없지 않나요? 세상에 2021에 역병, 호흡기 질병 말이 안 되죠. 나는 근데- 옆에서 보는 거 되게 마음이 뭐 치근하진 않아요. 왜냐면 뭐 자기 할 걸 잘 하고 있으니까. 근데 답답해.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근데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닐 거였을 텐데. 근데 방방 뛰면서 노래. 저도 아쉽게 생각하자면 그렇게 아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저는 애초에 돈을 못 벌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저는 원래 음원으로 돈을 벌면서 알바를 그만둔 지가 4개월, 5개월도 채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반나절씩 일주일에 6일씩 매일 일했고요. 랩을 하기 위해서. 네, 그냥 그냥 일반인들이 사는 것처럼. 근데 생활이라도 해야 저는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뮤직비디오 찍고 뭐 휴무 때 막 뮤직비디오 찍고 뭐 이런 거를 병행했을 뿐이지, 그냥 똑같이 살다가 원래 돈을 음악으로 못 벌던 사람이니까 사실 크게 막 아쉽지는 않아요. 하긴 역체감 할 게 없으니까. 네, 오히려 아까 말했던 창모 이런 사람들이 존나 억울하고요. 왜냐면 그치, 뭐 그치. 지금이었으면 한 달에 우습게 벌 거예요. 그 사람들 원래 벌던 돈이 없어지는 거랑, 그냥 애초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못 벌고 있던 사람이 빛을 못 보는 거랑, 제 생각에는 전자가 훨씬 억울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재밌는 상황인 거네 노페한테는. 참 시험 같은 시간이죠. 빡세요. 왜냐면 그 어떤 동기부여도 없거든요. 그냥 뭐 여기 이렇게 열심히 노래를 만들어서 꼭 사람들 앞에서 빨리 공연을 해야지라고 하기에는 기약이 없어요. 나는 이번에 그 라이즈에서 했던 거 뱅크 카운트 너무 좋던데. 아,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와이프한테 허락도 받았거든. 상훈이 공연하면 나 클럽 다녀도 되냐? 그건 된대. 그건 된대. 나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뭐 나는 약간 아쉬울 뿐이지만 걔들은 진짜 죽을 맛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 횟수로 8년이라 그랬잖아요. 네. 사실 그 누구의 뭐 물론 도움이 있었겠지만 네. 되게 혼자만의 그 각계 전투를 해 오면서 네. 말 그대로 잭팟 터지듯이 럭키한 게 탁 터지면서 네. 스노우볼처럼 굴러가고 점점 잘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경연 프로그램 있잖아요. 쇼미더머니 네.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부정적 입장을 옛날에 많이 취했잖아요. 그 기존의 래퍼들이. 네. 좀 이해는 돼요. 마음이. 이렇게 힘들게 내가 이렇게 왔는데 그냥 대중 매체에 나가서 좀 하면 그냥 이렇게 막 대중적 인기를 끈다고 이런 느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참 할 말은 많은데 입장이 막 아니 그러니까 제 입장을 밝히는 게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복잡해요. 뭔가 한마디로 정리는 안 되는데 생각은 많아요. 그냥 옛날부터 크게 관심은 없었고요. 쇼미더머니라는 그런 경연 프로그램 뭐 혹은 슈퍼스타 K, 댄싱 라인 기타 등등 이런 뭔가 경연을 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고, 특히나 쇼미더머니에 대해서는 그냥 좋다 싫다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래퍼들이 고를 수 있는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냥 여기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나가서 만약에 잘 되면은 이렇게 꼭 슈퍼마리오 이렇게 하다가 무슨 띠용 하고 후 올라가는 것처럼 어떤 구조물을 받고 삐용 이렇게 가는 새끼가 있고, 수직 상승. 누구는 이렇게 밑으로 터널로 가가지고 꾸불꾸불꾸불 해가지고 그 성취감을 느끼면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저는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어렸을 때도 그냥 이제 막 그냥 쿨하게 받아들였네. 네, 그냥 사실 뭐 이제 그때 그 시절에는 뭐 래퍼 아이돌 래퍼들 그냥 언더 래퍼들이 아이돌 래퍼들을 되게 무시하던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있었지. 지금도 물론 있을 거고. 그거는 누구나 근데- 개인의 차로 있을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성격상 별로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뭐 야. 나한테 영향 주는 거 아니야? 예, 그니까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화를 안 내는구나. 그렇죠. 그냥 얘는
얘는 아이돌이라는 이쪽 길로 가고 있고 나는 래퍼, 언더그라운드 래퍼라는 이쪽 길을 가고 있어서 우리는 당최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그치. 지금으로서는 언젠가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만날 수도 있을 거고 더 멀리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전혀 다른 길을 가는 두 사람으로서 넌 그쪽으로 가는구나 병신역인데 이게 아니라 그치. 넌 그쪽으로 가는구나 너도 화이팅 해라 우리 뭐 잘 해보자. 이게 되게 좋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뭐 쇼미에 나가서 막 누가 대중성을 얻고 돈을 갑자기 벌고 막 갑자기 사업을 막 하고 막 이런 래퍼들에 대해서 크게 뭐 배가 아프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저도 쇼미에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온 게 아니라 몇 번 나왔다가 안 된 거예요. 그냥 사실 뭐 나왔다. 네, 한 두 번 나왔어요. 처음 나오는 게 지금 세 번째인데 지금 처음으로 예선을 그래도 통과한 거지. 이전에는 없었어요. 사실 이번에는 예선을 뭐 그냥 민자로 통과한 게 아니고 인지도를 갖고 예선에 들어갔잖아요. 물론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똑같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냥 그렇지. 아무래도 두 번이나 미끄러졌고 예, 그리고 막 이제 이전에는 코로나가 없었을 때니까 제가 떨어졌을 때 이 수백 명 이 돔 체육관에서 수백 명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맞아요. 몇백 명이 진짜. 지금 코로나 전에는 그랬지. 랩 하려고 이 자리에 서서 랩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몇백 명이 또 발성 좋으면 쩌렁쩌렁 울리고. 저는 울려요. 저는 막 맞아요. 쩌렁쩌렁 울리니까 다 쳐다보다가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슉 지나가니까 존나 쪽팔린 거예요. 개 쪽팔리죠 당연히. 심지어 만약에 맨 앞줄이라고 해봐요. 그럼 여기 이 뒤에 한 네다섯 줄 돌 때까지 저는 거기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진짜 창피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 전에 나왔던 쇼미 상황이었어요. 뭐 근데 그게 시즌 뭐 지금 10인데 뭐 세븐이었는지 몇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 인지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긴장되고 아무것도 뭐 집중을 못 하겠어요. 긴장은 되지만 네. 다신 저런 창피한 경험 하고 싶지 않아. 이런 건 아니라는 거네. 그렇죠. 그냥 뭐 받아들이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잘 해야지 잘 되겠지만 그래도 그냥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받아들이자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래서 막 전혀 올해가 물론 이 과거보다 훨씬 장래가 촉망이 되긴 하지만 절대 막 그 긴장의 끈을 놓지는 않았어요. 무조건 떨어질 수 있다.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공연을 못 하고 좀 묶여 있는 게 이렇게 사람이 방 뜰 수 있잖아요. 갑자기 너무 떠가지고 뭐 이것도 좀 만지고 하다 보면 네. 약간 억제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진짜 뭐 겸손이라고 표현할 것까지는 아니더라고요. 네, 그냥 만약에 제가 그냥 이제 사람이 그 자리가 사람을 좀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 입장에서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냥 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냥 뭐 저는 그 정도의 입장이고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가 생기고 뭔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이게 겸손이 될지 라이프 스타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남들이 뭘 하든 뭐 빨개벗고 춤을 추든 뭐 어디서 스카이 다이빙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응원하는 바입니다. 응원을 하죠. 이미 다른 길을 다들 가고 있으니까. 팬들도 궁금할 수도 있고 뭐 이걸 통해서 새로 듣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냥 내 우스갯소리로 궁금한 건데 가사가 되게 코믹한 편이잖아요. 되게 직설적이고 간단하고 네. 막 독특하게 리듬을 탄다거나 뭐 스킬을 과시한다거나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그냥 본인이 좋아서. 아니 제 랩 스타일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뭐 엄청 자연스러운 거죠. 일부러 이렇게 막 지금은 엄청 직설적이고 공격적이고 욕설을 섞은 랩을 아주 뱉어버리겠어 라고 아주 마음을 잡고 하는 거는 저는 아니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의 하고 싶을 때만 하는 타입이라. 그럼 지금 편하네요. 네, 그냥 보통은 이제 제일 자연스럽게 저희끼리 작업이 되는 과정은 친구들 집에 놀러 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프리스타일 같은 걸 뭐 한다든가 각자 뭐 비트 같은 거 막 들으면서 그냥 놀다가 음악 들으면서 신보 같은 거 나온 거 들으면서 놀다가 야 나 최근에 진짜 좋은 비트 하나 받았는데 같이 들어볼래? 하고 듣다가 와 진짜 좋다. 이러면 너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지금 바로 해볼래?
하고 한 30분 만에 곡이 뚝딱 나와버리는 경우가 제일 잘 나오고 좋은 경우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곡 작업을 하는 게 아니면은 조금 인위적이고 재미도 없고 그런 곡들이 나오기 십상이죠. 확실히 뭔가 좀 나는 그 라이즈에서 덕화야 씨 얘기했던 게 되게 공감했거든. 되게 쉽게 네. 간단한 걸 뱉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다. 저도 그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나 좀 감동을 받았어요. 좋은 통찰이라고 생각해. 맞아요. 왜냐면 저는 정말 단순해 보이는 가사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넣거든요. 뭐 물론 누가 보기에는 멍청해 보인다 그러고 뭐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그렇게 듣는 사람이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들었을 때 이게 그런 뜻인가? 라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걸 좋아해요. 만약에 내 노래를 다시 찾아줬을 때 약간 펀치라인 개념인 거죠. 그렇죠. 완전히 숨겨놓은 철저하게 숨겨놓은 펀치라인들이 많아요. 그냥 재밌게. 네, 그러니까 이게 펀치라인이었는지 이곳에 존재를 했는지도 모르겠는 가사 한 줄이 사실 이 곡의 전체를 통과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재밌어. 누군가가 그걸 찾아내 줬을 때 그건 전 재밌죠. 근데 보통 못 찾으세요. 아마 거의 90%는. 그냥 웃긴 랩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별 생각 없이 봤을 때는 웃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되게 직설적이고 그냥 웃겨 보이고 단지 그거인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거기다 거의 이 노래 한 곡에다가 소설 한 권을 넣어놓는 것 같은. 근데 심지어 사람들은 거의 모르신다고 표현했는데 네. 그렇게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심지어 그 가사를 좋아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재밌는 거죠. 그게 그렇게 만드는 게 저는 저만의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하자면 뭔가 래퍼들만의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제 가사 스타일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신경 안 쓴 것 같지만 사실 장인 정신 한 땀 한 땀 수놓은 낱말들. 오케이. 잠깐 한 번만 끊고 갈게요. Yes sir. 지금 꺼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컨텐츠라고 하긴 뭐하지만 애장품 애증품 이 사람 네. 성향을 좀 파악할 수 있게 네. 청자들이 네. 한번 소개를 세 가지 네, 세 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 왔는데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이거가 저도 이제 형들이랑 같이 복싱을 한 지가 그래도 한 5개월 정도 됐거든요. 5개월 정도 됐고 완전 초보인데 제가 맨 처음에 글러브 관리를 잘못해서 원래 쓰던 글러브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가 나요? 발냄새 같은 게. 발냄새가 제가 나요? 그 글러브에서? 안에를 막 잘 안 말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지 습하게 뒀구나. 초반에 완전 초반에. 초반에 네, 완전 뭐 건조 안 하고. 네, 뭐 코치님이 이런 거 주의사항이라고 뭐 알려줄지 않았잖아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저는 뭐 전혀 몰랐죠. 근데 코치님 탓하시는 거예요 혹시? 코치님 화이팅. 대성 복싱. 대승복싱. 대성 권투체육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그 냄새 나는 글러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기 내훈 형님이 요거 글러브를 선물을 해줬고 맞아. 거기에다가 영웅이 형이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참 기가 막혀. 노스페이스 마크를 제가 높여 가시니까 세상에 하나뿐인 글러브. 네, 요걸 커스텀을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 안 갈라지나요 혹시? 안 갈라졌어요. 이거 괜찮아요 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좋네. 그거 해놔가지고. 여기 목에 타투도 한번 보여줄래요? 맞네, 여기도 있지. 와, 형 언행일치 오진다. 요거랑 같이. 그래서 요거를 끼고 보통 운동을 엄청 많이 하는데 지금 랩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복싱이잖아요. 네, 랩 말고 그나마 요즘 제일 재밌게 하는 게 복싱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제가 거의 뭐 맨날 가지고 다닌다고 봐도 되는 글러브. 복싱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지고 싶어. 강해지고 싶어서. 네. 그냥 정말 단순한데 사실 뭔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되게 우리 엄청 동물이다 하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 한 번씩 있거든요. 근데 되게 통찰력 있는 단어다. 동물이다. 완전히 동물이란 짐승 이런 뭐 물론 이제 우리의 그런 욕구들에 가까워질수록 좀 더 추악하게 나오는 그런 우리의 본능들이 완전 우리가 더할 나위 없는 진짜 짐승 동물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강해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폭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있어. 비참하고 싶지 않은 뭔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무리 약하고 이렇다고 해도 제 여자친구 뭐 우리 강아지 우리 가족 다
지켜야 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그치. 막 괴한이 막 쫓아오고 막 내 여자친구를 만지고 이러는데 내가 옆에서 하지 마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배우는 게 이거예요. 정말 필요한 상황에 개 세게 개 빨리 때리고 나 한 대도 안 맞고 개 빨리 때리고 나비처럼 한 대도 날아 안 맞고. 벌처럼 쏘고 네, 한 대도 안 맞고 빡빡 하고 오케이 두 번째 그래가지고 요걸 가져왔고 두 번째는 신기하죠. 노스페이스 가드 이렇게 어디 나와서 얘기하는 거 잘 맞아요. 못 들어봤을 저도 텐데. 이게 그래서 좀 재밌게 가볍게 찍으려고 가져왔는데 요거는 제가 엄청 아끼는 바지인데 오 뭐야? 요거는 일단 먼저 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쭉 왜 프린팅이야? 아니면 프린팅 같아요. 뭐 뭔지 저도 뭐 옷 쪽은 잘 모르니까 요런 바지가 있는데 요 바지 같은 경우에는 만화 요즘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헤도로라는 일본에 엄청 유명한 만화가 있어요. 도로헤도로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새겨져 있는 바지인데 제 친구 중에서 GGM 레코드에 4시즌 고압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고압이 만들어준 바지입니다. 제가 얘가 이런 프로토타입 바지를 몇 개씩 많이 안 찍고 거의 사이즈당 한 벌씩만 이렇게 찍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올 초까지는 알바하면서 돈을 충당했기 때문에 좀 돈을 모아가지고 이 친구를 서포트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옷 같은 거 만들고 이런 거. 근데 이제 저도 이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데 형편은 안 되니까 돈 조금씩 모으고 있던 찰나에 이 바지를 발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조금 큰데 그냥 돈 주고 샀습니다. 멋있네. 진짜 멋있어요. 엄청 좋아하는 바지고 이거 제가 이건 약간 작품이네. 이거는 라이징 벌스라는 딩고 콘텐츠가 있는데 라이징 벌스에서 제가 이걸 입고 나왔었어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벨트가 있는데 이게 저희 어머니가 이게 존나 웃기는 스토리고 이런데 진짜 어디 나와서 말한 적이 없는데 제가 뮤직비디오에 차고 나왔던 이 벨트는 우리 엄마가 사다 준 가짜 벨트입니다. 짭. 네, 짭이에요. 근데 엄마가 동남아 뭐 그런 데 여행 가셨다가 그냥 사오신 거예요. 이쁘다고. 근데 루이비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루이비땅이네 이러고 전 그냥 엄마한테 엄청 되게 뭐랄까 따뜻한 아들내미거든요.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사다 준 거니까 너무 고맙다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찼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점점 카메라 화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거가 점점 화질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거 자세히 보면은 이거 벨트가 이거 망했어요. 이거 다 뜯어졌어요. 이건 차고 나갈 수가 없어요, 어머니. 제가 이거를 거의 몇 년을 찾는데 몇 년 된 거야? 이게 제 기억으로 최소 5년 됐습니다. 5년 동안 제가 차고 인간적이다. 다녔던 루이비땅 우리 이런 엄마가 래퍼가 사다 어딨어? 네. 그래서 그래서 헝그리 감성이 아니야. 네, 엄마라는 게 있는 네, 거야. 엄마라는 저는 게. 뭐 이게 뭐 어차피 뭐 누가 알겠어요. 이게 루이비땅인지 루이비똥인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우리 엄마가 나에게 준 기운과 제가 언젠가 이거를 찐땡이로 갈겠다 하는 마인드. 엄마랑 그래서 커플로 하면 되지. 진짜. 그렇죠. 그래서 저도 잘 되면은 꼭 하고 싶은 게 이 루이비통 벨트 사는 거. 의미 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가사 한번 넣어줘요. 꼭 이거는 이 색깔 있잖아요. 우리가 다들 아는 루이비통의 시그니처 컬러 이런 그 갈색 이거를 꼭 사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를 애장품으로 가지고 나온 바지와 벨트 세트. 좋네. 스토리 좋네. 네. 나중에 내가 카톡 할 테니까 네. 그 작업한 아티스트 네. 보내줘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이벤트성으로 들고 나온 건데 제가 22살 아까 말했던 군대 갔다 와서부터 오카? 네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 오인데. 네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이 마이크에서 나오는 어쨌든 간에 그냥 컴퓨터에다가 소리를 넣어주는 그런 이거랑 똑같은 네, 겁니다. 통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제가 22살 군대 갔다 와서부터 가장 최근까지 쓰다가 이제 돈 벌기 시작하면서 전 장비를 갈고 이제 얘는 저한테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무파사 형님 채널에서 인터뷰를 보시고
뭐 좀 재밌는 댓글 남겨주시는 분을 저랑 형이랑 한 분을 뽑아서 진짜? 이게 필요하신 분은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노스페이스가 무명을 지냈던 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준다고 그냥? 네. 나를 줘 그냥. 형 갖고 싶으면 가져도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말했는데 내가 가지면 안 돼. 이게 누군가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는 진짜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약간 애물단지 같은 놈이에요. 어떤 그 반지하를 전전하면서 맨날 같이 다녔던 놈이고 그리고 여기 이게 너 진짜 존나 멋있다. 뭐가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헤드폰 단자에서 자꾸 뭔가 이 뭐라고 하지? 전기가 조금 아스가 난다고 해야 하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전류가 조금 뭐 이제 갈 때가 됐어요. 한 8년을 썼으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상태는 안 좋지만 필요하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이왕이면 팬들 중에 한 명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뭐 팬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아니면 좋겠고 워너비라도. 예, 뭐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제발 댓글 안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네, 왜냐면 이거 무슨 값어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좀 의미 있는 이거 거지. 돈으로 따지면 5만 원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꼭 뭔가 이런 의미를 두고 가지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아니 댓글 말고 네. 높에 DM 하자. 본인이 선택해. 이게 아, 찌는지 아닌지 가릴 수 있잖아. 형이랑 같이 보고 싶은데. 아 그래? 네. 그럼 내 DM으로 받을까? 댓글로 볼까? 네, 유튜브 댓글로 공개적으로 봐가지고 댓글로 보고 네. 몇 분이나 봐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오케이. 그래도 이런 거를 통해서 주는 또 그런 맛이 또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고요. 영광이야. 스타인버그 야마하 UR22 완전 입문용 USB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USB야? 네, 이거 USB 그냥 꽂기만 하면 그냥 되는. 베스트네. 네. 어쨌든 간에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은 제가 드릴게요. 오케이. 끝? 네, 이렇게 애장품. 애장품 아주 나 좀 감동받았어 지금 마지막 애장품.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솟아올랐지? 난 생각도 못했네. 이거 아니에요. 저도 뭐 이거 누굴 줄까 이러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친한 친구 보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음악하는 애들 중에서 필요한 애들 있는지 다 물어봤는데 다 오인패는 보통 있죠. 오인패도 있고 마이크도 보통 다 있고 하니까 마이크는 다른 친구 줬고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만 남아 있었는데. 노페 다음에 나올 사람은 또 기증할 거 무조건 들고 나와야겠네. 절대 그런 부담들 가지시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이 형이 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뭐 가지고 오지? 이러다가 그냥 가지고 온 거니까. 너무 멋있다. 근데 저한테 엄청 의미가 있는 놈이죠. 저걸로 많은 것들을 고마워. 작업했으니까. 내가 마음이 좀 따뜻하다. 그리고 아까 하던 이야기를 이어서 뭐 자꾸 돈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돈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막 그래가지고 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돈을 어떻게 벌지 치카치카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성공에 대한 갈증이 배어 있어요. 나 그때 복싱장 앞에서 얘기하셨던 게 되게 아직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돈 벌어서 엄마 아빠 500만 원씩 드리는 게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쇼미더머니에서 결정이 돼요. 왜냐면 지금 제 머리로는 일단 엄마 아빠 500은 올해는 못 갖다 드려요. 뭐 갑자기 지금 같은 뭔가 상승세를 이어가지고 갑자기 제 힘으로 갑자기 뚱 해가지고 한 달에 500씩 넘게 벌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확실히 지금 제가 선택한 이 쇼미라는 무대 자체가 그냥 제 인생을 바꿔줄 거예요. 만약에 잘만 된다면. 근데 이 잘만 된다면 나만 잘하면 이런 이 5글자가 나만 잘하면 멋있다. 나한테 주는 이 중압감이 좋대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냥 쇼미더머니 뭔가 엔터테인먼트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고 다들 뭔가 나가는 데인데 저한테는 바늘구멍에 대가리부터 들이민 거거든요. 그냥 뭐 사람 아무도 나 모르고 그냥 저는 돈이 필요해서 나온 거예요. 그냥 그 500만 원씩 갖다 주고 싶으니까. 그러려면은 만약에 나만 잘 되면 엄마한테 500만 원씩 500이 뭐야? 이 현금 다발 그 기분 있잖아요. 그 느낌. 이 노란 지폐 한 뭉치 이 기분을 그냥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따뜻한 돈 뭉치 하나씩을. 그게 제 꿈인데 근데 나만 잘하면 이라는 그것 때문에 존나 부담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냐면 저는 래퍼지
엔터테인먼트 하는 사람이랑은 조금 거리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뭐 지들 나름대로의 소신도 있고 뭔가 야마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타협을 하는 와중에 지금 뭔가 임무까지 생겨버린 거죠. 잘 해야 된다. 네 지금 잘하면 인생 바뀐다. 근데 아하. 네가 잘해야 돼. 진짜 원샷이네 지금. 네, 너만 잘하면 되는데 네가 못하면 뭐 기회는 날아가는 거고. 심지어 지금 코로나로 네. 다른 창구가 없잖아. 맞아요. 그냥 다른 창구가 없다기보다는 큰 등용문 하나가 그렇죠. 아쉽게 지나쳐 버리는 거죠. 그냥 등용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정확하네. 예. 왜냐면 실제로 그렇거든요. 진짜 미꾸라지가 용이 될 수 있고 그런 무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바늘구멍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저 같은 무명 래퍼들이 들이대기에는 너무 터무니없기는 해요. 너무 터무니없어요. 그냥 저도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도대체 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네. 이번에 제이통 씨 님이라고 해야 되나? 잘 행님? 형님? 나한테 행님 아닐 거야. 아니죠. 아마. 그래서 네. 그 제이통 님 께서 정도로. 같이 작업했던 하하하하하하하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이 많았거든요. 네. 이 노래는 여름 노래로 그렇죠. 나는 이건 멜론 차트 이거는 10위권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그런 노래 많잖아. 이 역주행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를 반증하는 거기도 하고 나와서 당시에 누구도 몰랐던 노래. 그렇죠. 근데 이게 랩 뮤직이라는 이유 그리고 다소 좀 인디안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음악이라는 이유로 네. 사실 그게 쇼미에서 나왔던 음악이라고 쳐보면 나는 차트 진짜 한 10주 연속 1위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 그럴 수도 있겠죠. 너무 재밌고 직관적이고 네. 그냥 틀어놓기 좋은 음악. 요즘 대세는 그냥 틀어놓기 좋은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뭐 대단한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것보다도 그게 정말 그게 정말 그런가? 그게 나는 그 노래 너무 좋던데. 그러면 다행인데. 좀 한 번씩 들어봤으면 좋겠어. 하하하하. 카페에서 이제 군대에서 휴가 나온 남자친구와 보고 싶었던 남자친구와 카페에 앉아가지고 달콤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너무 보고 싶었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미더덕 이러면서 히더덕 그렇게 아니 나와. 근데 이런 거지. 약간 무슨 광안리 해수욕장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아니, 데서 갑자기 아니 좋잖아. 수중 회센터 이런 데서 나오기도. 그런가? 난 너무 좋았어. 뭐 그렇게 봐주시면 뭐 근데 저야 좋죠. 댓글을 이제 노스페이스가 참여한 앨범 음악이나 네. 비디오 같은 것들을 보면은 댓글 반응이 그런 게 많아요. 되게 원석을 발견했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와 랩 오지네 이런 것보다도 네. 정말 이 톤은 한국에서 귀하다. 네. 진짜 독보적이다. 너무 좋다. 한번 진입 장벽이 높은데 한번 빠지면 답도 없다. 그런 그렇죠. 얘기 많잖아요. 사실 한번 호감을 갖기가 쉽지 않은 목소리긴 하겠죠. 윤문식 플로우라는 거에 어떻게 생각해? 윤문식 플로우, 박명수 플로우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나 그 댓글도 봤어. 무한도전 가요제가 남아 있었으면 박명수랑 팀했으면 이건 100%라고. 근데 저는 되게 무한도전을 알고 난 이후부터 제가 엄청난 박명수의 팬이거든요. 나 박명수 씨 엄청 좋아해. 박명수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웃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개그 좋아하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형 영상 보면서 존나 한 번씩 개 터지는 거예요. 존나 웃기더라고요. 어쨌든간에 전 명수 형을 엄청 좋아해서 그 형님이랑 이렇게 뭔가 연관을 그분들이 지어주셨으니까 저야 뭐 너무 고맙죠. 그리고 윤문식 플로우가 됐든 박명수 플로우가 됐든 뭐 누구의 어떤 플로우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저를 기억해주는 방식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를 기억해주는 건 저한테는 귀한 거예요. 엄청 성숙하네. 그런 거 없었으니까요. 노이즈도 네. 노이즈 뒤에 마케팅 붙잖아. 노이즈도 네. 마케팅이고. 그렇죠. 어떤 수식어가 붙던 간에 그걸 기억하는 수단은 뭐 천차만별일 수 뭐 있어. 안티들도 팬이에요. 그렇지. 네, 그런 느낌. 리스너인 거지. 그쵸. 팬은 아니더라도 리스너인 거지. 그쵸. 그뭐 안티들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안티들 그냥 신경 좀 써요. 신경을 써요? 쓰이죠. 저는 난 전혀 안 신경 쓸 줄 알았거든. 근데 사실은 지금은 그거를 극복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그러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정말 작은 것들 뭐 예를 들면 제 피부가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복덕방 할 때까지는. 네 맞아요. 복덕방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딱 나와요. 제가 피부가 정말 안 좋았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외모 비하를 한다던가 여드름 더럽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은 뭐 랩이 뭐 발전이 없다 이게 뭐 랩이냐 뭐 이런 식 뭐 어쨌든 간에 비하하는 그런 게 달리면 그냥 그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스크롤 빨리 넘겨버려도 눈에 이미 들어왔잖아요. 병신이다 이런 게 난 봐버렸어. 맨 처음에 상처를 존나 많이 받았어. 그냥 그 그렇지. 근데 옛날에 디보라는 래퍼의 가사 중에서 날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날 싫어하는 사람 하나가 없겠냐라는 가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딱 생각하면서 요즘 제 멘탈을 단련하고 있는 건데 그냥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99개 좋은 댓글 하나의 악플이 있으면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이고 내가 어떻게 보면 잘 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저한테는 악플이 안 달렸어요. 선플도 없었고 그냥 리플이 안 달리던 래퍼예요. 근데 지금은 악플이 됐건 선플이 됐건 리플이 달린단 말이에요. 노이즈도 마케팅이고 듣는 사람 생긴 안티도 거지. 리스너인 것처럼 그냥 뭔가 나를 소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속으로 성숙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뭔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섬세하다고 주변 사람들이 표현 많이 하잖아요. 덕하이어 네. 씨도 네. 생각보다 되게 만나보기 섬세한 친구다. 네. 덕하이어 얘기만 하면 입이 여기 있고. 그 형님은 네, 약간 심쿵 포인트가 있죠. 그 형님. 약간 아닌 듯 마초의 끝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마초인 듯 하면서 달달하면서 저번 그날 처음 만났을 때도 그냥 저 택시 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어디 가니? 집이 어디니? 저 망원동 타. 저 그날 그 형님 벤틀리 탔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그런 뭔가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선망하던 사람이 자기가 성공해서 산 외제차를 타고 날 집에 데려다 준대요. 당연히 이런 이름만 들어도 입이 귀에 걸리는 경험이죠. 그날 엄청 가슴이 뛰어서 막 거의 잠을 못 잤겠네. 와 막 내 친구들한테도 나 지금 방금 덕화요 벤틀리 탔다 이런 자랑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뭐 그래서 입이 귀에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그 섬세함이라는 게 뭐 같아요? 본인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얘기한 적 있잖아요. 본인 생각할 때 그 섬세함이라는 게 사람들이 뭐 어떤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진지한 거? 진지한 거. 저는 엄청 진지하거든요. 진지충이라고 말하는. 그냥 뭔가 A에서 C 이 A부터 C 포인트로 바로 올 수 있는데 A, B 한번 찍고 C로 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기질이 조금 있죠. 네, 약간 그래서 되게 성질 급한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이 보면은 겁나게 답답할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인데 어쨌든 간에 뭔가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냥 뭐 술이나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화법이 좀 특이한 게 이제 이거는 조금 다르긴 한데 실제로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면 네. 자기가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를 유독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제가 관찰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섬세하구나. 근데 그 섬세함이 뭐 내가 혼자 느끼고 막 남한테 악감정을 품는다거나 뭐 이러는 게 아니고 따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들어서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노래를 들어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거고 아까 말했다시피 숨겨놓은 의미를 대부분이 못 찾을 텐데 그러면 그냥 네. 웃긴 랩하는 사람일 텐데 네. 댓글에 보니까 나도 짚어내고 싶진 않지만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야 이걸 힙합이라고 할 수 있냐? 맞아요. 이걸 랩이라고 할 수 있냐? 네. 근데 오히려 그런 거는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희한하죠? 그냥 엄청 어떻게 보면 사실 엄청 자존심 상하는 말이잖아요. 그냥 래퍼한테 오히려 쌍욕 이게 들으면 랩이냐? 기분 안 나빠. 그러니까 뭔가 저는 그런 말에서는 크게 데미지가 않아요. 그냥 뭔가 아니다. 뭐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그런 거에는 좀 데미지를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뭐 피드백 뭐 보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의 피드백이지만 섬세하다는 거를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네. 본인이 랩에서 보여주는 본인의 캐릭터가 네. 본인의 어떤 내면을 투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전혀 제 생각에는
극한의 컨셉충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기믹.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기믹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기믹 뭐 사실 거의 거짓말에 가까운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컨셉을 너무 오래 유지를 해오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점점 한상훈이 노폐가시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도 노스를 막 입고 나오려고 나온 게 아닌데 이거 보면은 다 노스예요. 여기 이것도 반바지도 노스고 가방도 노스고 다 노스예요. 뭔가 그래서 말이 사람을 만들어 버린 거지. 그래서 근데 뭐 가사에서 막 너를 패겠다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나왔다고 치면 그거는 저를 투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난 지폐를 세고 있어. 네, 근데 지폐 세는 거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는 행위 중에 하나예요. 돈을 세는 거. 현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손이 노랗게 물들 때까지 5만 원짜리 지폐를 세고 싶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까? 떨어져 있는 다른 어떤 캐릭터로 봐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그냥 동네 형 같은 캐릭터인데 돈 많은 동네 형. 그냥 약간 모자르고 그런 것 같지만 정도 많고 돈도 많은 형. 그게 제가 제일 원하는 노스페이스 가수로서의 이상향이죠. 그냥 인간적인데. 네, 엄청 인간적인데 너무 쿨한 거네. 인간적인데 돈까지 많아. 돈 많아서 그냥 진짜 쿨한 거지. 네. 그냥 저는 온 인간이 쿨한 거지 그냥. 네, 돈으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근데 제가 지금 만약에 잘만 되면은 제가 하고 싶은 탑 3는 올해 안에 다 해치울 수도 있을 정도로 제 꿈은 소박하고 이제 돈을 여기저기 써보고 싶은 곳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여자친구랑 정말 좋은 해외 여행을 뭐 9박 10일 막 이렇게 갔다 온다든가 풀 빌라 뭐. 예, 어머님이랑 뭐 이렇게 가족 여행 갔다 와 하고 돈 주고 휴도여행. 우리 형 뭐 여자친구랑 놀다 와 500만 원 주고 엄마 아빠한테 돈 주고 저는 이게 제 약간 그런 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학대받은 아동들 혹은 버려진 유기견 유기묘들 이런 동물 진짜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애들한테 그런 단체 후원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한테 갖다 주고 싶어요. 그런 진짜 도움이 필요한 애들 아니면은 진짜 사료나 당장 필요한 그런 먹을 게 없는 동식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돈을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뭔가 돈이 많아지면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거기까지는 이제 못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참 아쉬워요. 그 사실 표현을 내가 뭐 표현을 이렇게 하면 건방져 보일 수 있지만 돈 몇 푼이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게 지금 이름값으로 생각하면 정말 몇 푼일 수 있어요. 네. 그게 너무 씁쓸하네요 저는. 그렇죠. 근데 이제 공연을 못 한다. 네. 근데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보다 훨씬 힘든 사람들이 많고. 그치. 다 빵원 된 네, 사람인데. 네. 저는 애초에 못 벌던 사람인데. 오히려 멋있다는데 마인드가. 근데 약간 저는 진짜로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그 사람들이 힘들었으면 더 힘들지 않을까? 나는 애초에 없다가 지금은 이제 알바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돈을 벌어서 너무 행복한 지경인데 이 사람들은 원래 그 돈으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 사람이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짜리 프라블럼이 따라다니고 1억을 벌면 1000만 원짜리 프라블럼이 따라다닌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을 벌던 사람들이면 엄청나게 스트레스일 거예요. 생각해 보면. 너는 돈을 많이 벌어본 적 없다고 하면서 네.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네. 근데 그냥 인생을 짧지만 살아오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100만 원 버는 새끼든 1000만 원 버는 새끼든 딱 약 10% 정도의 후라브럼을 달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을 벌던 뭐 25살의 상훈이가 뭐 노스페이스 가시 이번 달에 월세 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고 했다고 치면 어디 회장님은 이번에 공장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어쨌든 간에 돈 때문에 후라브럼이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 고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딱 필요한 장비 최소한의 장비만 딱 갖춰서 하시는구나. 나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크게 여유 있는 타입이 아니라서. 좋다.
그리고 이상 필요가 없어. 그쵸? 뭐 약간 욕심을 덜려고 노력 저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명품을 개 좋아하는데 명품을 개 좋아하는데 명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돈 벌면 아까 하고 싶은 게 많다 했잖아요. 명품도 진짜 뒤지게 사고 보고 싶어요. 나도 이제 유튜브 하면서 명품이라는 걸 처음 이제 손을 그러니까 막 소비를 한다고 표현하기는 힘들어. 많이 사본 건 아니라서. 근데 네. 손을 대보기 시작했거든요. 디자이너 브랜드라는 것도 손을 대보기 시작하고 네. 뭐 보상 같은 거는 좀 너무 뻔한 얘기고 그 맛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저도 거의 명품이 없다시피 하지만 그냥 그거를 딱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주는 보상감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지. 그냥 뭔가 많이 입어보진 않았지만 확실히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그냥 뭔가 이게 주는 의미가 누구한테는 천조가리 그냥 가리개일 수도 있지만 그냥 저는 좀 달라요. 저는 그냥 뭔가 가치를 매겨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저는 그랬어요. 많이 안 입어봐가지고 입으면 재밌더라고요. 그냥 입기만 해도 재밌어요. 그냥 뭐 배우는 느낌 나지 않아요? 막 그냥 보고만 있어도 이쁘고 그냥 야 이게 이래서 200만 원짜리 바지구나 싶고. 그래서 가사 200만 원짜리 바지를 샀어. 그런 가사들 많죠. 역시 난 명품이 잘 맞아. 네, 맞아요. 그 바지를 샀어 200에 역시 난 명품이 잘 맞아. 알았어 쌉쳐봤자. 그런 가사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도 다 어떤 뜻이 있진 않을까요? 본인 가사를 이렇게 국어책 읽듯이 한번 읽어봤어요? 아니요. 진짜 웃길 것 같은데. 그럴 이유가 없지. 5만 원짜리 내 지폐를 하나 둘씩 샜더니 다쳤어. 샷다가. 그냥 계속 알았어 가만히 있어봐. 고객님 마스크 이제 써주셔야 돼요. 알았어 가만히 있어봐. 싸쳐보고 있어. 5만 원짜리 계속 써. 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아니죠.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절대 아니에요. 그럴 일도 없잖아. 앞으로도. 전혀 없죠. 그게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그런 약간 가상의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뭔가 부캐 같은 느낌인 거죠. 그 나는 이제 그 힙합에 사실 열렬한 리스너는 아니라서 그런데 네. 보통 리스너들이 그걸 이해해요. 글쎄요. 그 근데 아니면 그거는 오해를 할 수도 있나? 근데 그거는 사실 제 알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지. 뭐 듣고 싶으면 듣고 아니면 제발. 인디를 오래 해서 그런가 되게 이게 명확하네요. 네. 근데 뭔가 인디라고 말하기도 조금 좀 쑥스럽네요. 다른 그런 인디 뮤지션들이나 그런 분들에 비해서 뭐 제가 그렇게 특출나게 막 바닥에서 굴르고 막 뭐 그렇게 살았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근데 8년이라는 시간은 그쵸. 그냥 사실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좋아서 했던 거죠. 뭐. 사실 8년 동안 언제 돌아올지 잘 달래주세요. 에? 아빠 지금 일하잖아. 이것도 컨셉입니다. 노스페이스가 한상훈 씨는 네. 인맥을 넓히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네. 막 아득바득한다거나 이런 느낌 잘 못 받았거든요. 아니죠 그런 스타일이. 근데 사실 이게 좀 이 커넥션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 스타렉스도 있고 네. 그 스타렉스에 좀 국한이 많이 돼 있죠 지금은. 그렇죠. 근데 지금 정도 인지도면 사실 네. 원하면 언제나 내 사람까지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두고 네. 내가 언제든 활용할 수 있고 언제든 만나서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네. 딱히 노력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싫어요. 좀 약간 알러지가 있어요. 그런 거에. 이런 거에. 근데 이게 좀 필요하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네. 근데 그게 싫어요. 그냥 제가 뭐 힙합을 자영업처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진짜 사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저 같은 무명 동생들한테 얼마나 많은 연락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조금 힘들고 천천히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누구 유명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역시 막 너무 좋게 들었어요. 듣지도 않았으면서 너무 좋게 들었어요. 이번 앨범 이번에 막 인스타에서 막 뭐 계속 올라오니까 뭐 들은 척 하려고 이번 앨범 진짜 잘 들었어요. 우리 다음에 만나서 밥이랑 한 끼 같이 먹어요. 이런 거 존나 싫어하거든요.
그럼 나 그거네. 내가 혼자 알아서 못할 거면은 남한테 빌어붙어도 못하는 거다. 그런 느낌이죠. 그냥 제가 뭐 억지로 막 그런 걸 못해요. 억지로 하는 것들을 막 하나도 안 기분 좋은데 기분 좋은 척 이런 걸 되게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뭔가 비즈니스 인맥 이런 힙합 인맥 힙합 이런 거 존나 못해요. 그냥 제가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저를 들어주시고 저를 챙겨주시고 이제 저를 지지해주시는 형들이 좀 더 가까이에 많이 생겼을 뿐이지, 제가 가가지고 형 이번에 뭐가 나왔는데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런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싫어요. 그냥 싫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더 강하게 보일 수 선배들이 볼 때 더 강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쟤는 우직하다. 뻘소리 안 하고.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네요. 그게 네. 섬세하단 말에 표현하는 그런 것도 네. 내재돼 있을 진짜 수도 있죠. 뭐 덕화이엇 형님도 마찬가지고 빈진호 형님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동생 래퍼들이 얼마나 많고 이제 그 형님들이 챙겨주시는 어린 래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그런 애들 중에서는 뭐 이런 애들도 있을 거고 이런 애들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 도저히 제 성격상 못해요 그런 거. 그 본인이 생각할 때 성공의 딱 이 정도가 내 꿈이다. 최근에 이뤘던 음악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100만 원 벌기를 제일 최근에 이뤘어요. 음악한 지 8년 만에. 음악한 지 8년 만에 음악으로 이제 한 달에 생활을 조금 할 수 있게 된 거네. 월세를 낼 수 있게 돼서 알바를 안 한 지가 5개월이 됐다. 그것만 해도 저는 아직은 충분해요. 그냥 막 뭐 1,000만 원, 1억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작은 돈이라도 저는 행복해요. 그렇게 뭐 멀리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유튜브 하고 싶다는 얘기도 지난번에 던지셨잖아요. 네, 그냥 여러 가지 제 가지를 잘할 것 같아. 씨를 다 이렇게 탁 해놓고 싶어요. 나는 그 생각이 되게 기발했던 게, 기발하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것보다도 그거를 쉽게 나 이거 같이 해보고 싶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나는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했거든요. 보통은 가오상에서 하나 날라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근데 유튜버와 아티스트는 다르거든요. 내가 유튜버긴 하지만 크리에이터 그 어떤 제3의 벽을 뒀냐 안 뒀냐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참 명확한 하나의 꿈이 있잖아요. 경제적 자유. 진짜 직관적이구나. 네. 유튜브가 여기에 도움이 된다면. 제가 늘 약간 이런 질문을 받으면 공통적으로 하는 대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옛날에 박재범이 SNL에서 막 갑자기 막 팬티 벗고 막 당황한 연기하고 바보처럼 연기하고 막 이러다가 지금은 막 여러 그런 사업의 CEO가 돼서 하하 그땐 그랬죠. 치얼스 와인잔 들고 이게 훨씬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를 했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잘 나가고 있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 여러 개를 뿌려놓은 씨앗 중에 유튜브라는 씨앗에서 뭔가 갑자기 빵 터지면 난 그걸로 플러스 알파를 더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날 뭐 백날 첫날 멋만 따지고 있다가 굶어 뒤질 바에 조금 멋없고 부자로 갈래요. 저는 그게 저는 좋아요. 그냥 그 돈이라는 얄팍하지만 우리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와 좀 돈독하고 싶을 뿐인 거죠. 그냥 지금 나이가 몇이지 너가? 30이요. 이제야 좀 알겠는 개념을 30에 알아버렸네. 나는 이제야 좀 알겠거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를 이제야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지 된다는 거를 압박을 받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냥 사실 이 사람이 아무리 뭐 멋진 디자이너건 뭐 아무리 멋진 댄서건 래퍼건 뭐 박효신보다 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건 어쨌건 모르겠고 이거 없으면은 별로 멋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뭐 누군가는 그런 차원 쇼미도 같이 접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만약에 이거 그래서 네 까오지키려고 쇼미 안 나갔어. 그래서 뭐 안 나가면 뭐 할 건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 없잖아요, 솔직히. 없죠. 네 그래가지고 쇼미 안 나가지고 돈 얼마나 어떻게 벌 건데?
라고 했을 때 딱히 저도 날카로운 답변은 없어요. 저는 뭐 제 성격상 흘러가는 인생이기도 하지만 사실 뭐 저의 그 목표가 너무 명확해서 이거는 선택을 사실 안 하면 바보인. 노스페이스가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꼭 잘 됐으면. 내가 유튜버를 하잖아요. 유튜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방금 말했던 어떤 그런 마인드셋, 그 마인드셋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튜버 중에서도. 가까운 뭐 언급은 하긴 좀 힘들지만 보다 보면 스스로 좀 짜치다고 생각이 될지언정 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사실 돈 많은 게 제일 멋있어요. 노스페이스가 팬들을 위한 그렇죠. 네, 굿즈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제 왜 굿즈 내실 생각이 없냐? 그것도 이런 수단과 방법에 포함되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나는 지금 이 그러니까, 말이 존나 근데- 멋있는 게 네. 나 돈 벌고 싶으니까 내 티셔츠 사주면 고맙겠어라는 말이 사실 하기 어렵잖아, 대한민국 사회에서. 네, 근데 그것만큼 그냥 정말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말도 없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제가 최근에 그냥 느꼈던 그런 거는 이 사람만 지 할 일을 잘 하고 있으면 그 굿즈가 얼마든 뭐든 그냥 사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CHS라는 밴드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 굿즈 티셔츠랑 그 포스터도 꽤나 비쌌어요, 둘 다. 근데 그냥 사버렸던 것처럼 뭔가.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4만 원짜리 티셔츠다, 5만 원짜리 티셔츠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받았을 때 그만큼 5만 원을 내고 사고 싶을 정도로 제가 그만큼 뭔가 그런 물건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그 정도 돈 쓰고 싶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날 보고 샀으니까 내가 상품성이 있어야지. 그니까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2만 원짜리 공연을 누군가가 보러 갔는데 뭐 그 가수가 뭐 갑자기 막 그 전날에 너무 과음을 하고 와가지고 컨디션 너무 안 좋고 막 갑자기 막 노래 부르다 자빠지고 아 죄송합니다 에헤헤 막 이러는 게 전혀 프로답지 못한 행동이고. 뭐 팝스타 중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팬들한테 못할 짓이잖아요. 그치. 왜냐면 그 팬들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이 굿즈를 사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잖아요. 내가 뭘 내든지. 근데 이걸 사주는 사람들은 나한테 그 어떤 그런 가치를 매겨주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보이는 리스펙이 있으려면 아까 그 얘기했던 수단과 방법에서 조금 더 가기는 해야 돼요. 왜냐면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니까. 진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대. 네. 매 순간 진심이에요. 그니까요. 맞아요. 딱 그게 포인트인데. 잘하려고 그래서 노력하고. 네, 그래서 굿즈를 당장 막 급하게 안 내는 이유가 진짜 사고 싶고 막 그냥 보자마자 그냥 긁어버리는 그런 걸 만들고 싶지. 와, 뭐 고르지? 모르겠다. 띡 안 사버리고 이런 건 별로 원치 않아요. 그냥 진짜 딱 받더라도 정말 기분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고마운 사람들한테, 팬들한테 너무 고마우니까. 노스페이스 갓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인 걸 좀 사람들이 좀 알아줬어요. 그래서 뭐 미더덕 뭐 이런다고 이제 실없다 생각하지 말고. 진짜 저는 팬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실 똑같잖아요. 형도 구독자들이 없으면 형 유튜브를 하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뭐 아무도 안 봐주는데 해서 뭐예요. 옛날에 유명한 운동에서 어때 내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운동 선수들이 팬들한테 좀 버르장머리 없이 구니까 네. 어린애들이 인사해도 안 받아주고. 음. 너네들을 농구였나 축구였나 그래. 니네 팬들 없으면 그냥 공놀이 잘하는 거밖에 할 줄 아는 거 없는 놈들이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팬들을 그렇게 대하냐. 나 그거 네. 되게 와닿았거든. 그래서 저도 공연 같은 거 할 때 늘 진짜 최선을 다했던 이유는 너무 고마워서 그랬던 거예요. 나를 보고 그냥 내 음악에 같이 불러주고 같이 신나해주고 그냥 기분 좋아하는 모습 보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너무 고마우니까 보답을 하고 싶어서 굿즈 제작도 하고 싶고 이런데 그럼 서로 행복하려면 진짜 그만큼 좋은 뭔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아직 좀 천천히 고민 중입니다. 나는 뭔가 이 영상으로 노스페이스 갓을 처음 본 사람이든 아니면 원래 팬이 보든 무슨 이미지를 만들고 주고 싶은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있는 그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따뜻한 사람인 게 많이 느껴져. 기분 되게 좋은데 나는 사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될 줄 몰랐어. 그냥 뭐 쇼핑에 나가는 기분 어떠냐, 네. 뭐 돈벌이는 좀 어떠냐. 요즘 좀 열받지 않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 얘기나 대충 하려고 그랬지.
뭐 그렇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는 좀 놀랬어. 우리 좀 진지한 얘기 자주 하자. 사석에서도. 전 좋아요. 너무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강조. 이거 갖고 싶은 사람 진짜 꼭 갖고 싶은 사람만 댓글 달아주세요. 저 이거 내가 직접 갖다 줄 거니까. 진짜? 진짜로? 네. 그냥 근데 제주도는 근데 직접 갖다 주면은 찐 아니면 응모 못 한다. 그니까요. 내가 직접 갖다 줄 거니까 제발 내 시간 낭비할 것 같으면 제발 그러지 말아 주시고 정말 제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싶으신 분이나 아니면 이게 정말 필요로 하는 뭐 이제 음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됐던 누가 됐든지 간에 뭐가 됐든지 필요한 사람만 응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마음에 서로 스크래치 내지 맙시다. You are too. 노페스가 노페스 매장에서 몰라봐 협찬은커녕 일주일적 혼란하던 티조가리 하나 살까 말까 비슷한 거 있다면서 위로하고 돌려놔 참 야속하다 시대가 지르려고 보는 곳마다 지뢰봐 기회는 올 때마다 나를 자꾸 피해가 가족들마저 나를 차지하는 시네마 인터넷 속가시 반이 말고 착하게 살아봤자 손해받고 돈이 없는 너는 화만 많고 나쁜 놈은 결국 돈이 많어 내 집처럼 편안하게 있으라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불편해져 난 다시 반지하로 돌아와서 곰팡이 핀 제습기를 들어놓고 들어와서 이불 난